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첫걸음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5년간 무릎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정말 많이 듣는 증상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경고 신호라니요? 그럼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연골은 자동차 타이어처럼 닳는 거예요. 문제는 통증이 심해질 땐 이미 손상이 꽤 진행된 뒤라는 점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고 걷지 못하게 되셨거든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하지만 그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린 결과 지금은 등산도 다니세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0대 환자분이었어요. 계단 통증이 정말 심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12주 루틴을 따라하신 후 부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 첫걸음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12주 루틴이요? 어떤 걸 하신 거죠? 두 번째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50대 직장인 분이셨는데 업무상 쪼그려 앉는 일이 많으셨어요. 그분은 쪼그려 앉기를 최대한 줄이고 체중을 5kg 감량하셨더니 무릎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체중 감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해요. 체중 1kg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4kg 줄어들어요.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5-7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리거든요. 그래서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은 15-20kg 줄어드는 셈이죠. 그런데 왜 무릎이 아픈 건가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요. 무릎 통증의 주범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활성산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이게 연골을 서서히 갉아먹어요. 둘째는 미세염증이에요. 작은 염증이 계속 쌓이면서 연골을 손상시키죠. 셋째는 체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몇 배의 하중을 실어주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활성산소는 항산화 음식으로, 염증은 항염식품으로, 체중은 적절한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되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무릎 3푸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석류예요. 석류는 천연 항염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염증 케어에 탁월해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세 번째는 강황이에요. 쿠르쿠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 억제에 정말 좋아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얼마나요? 아침에는 블루베리를 넣은 무가당 요거트 스무디 한 컵, 오후에는 석류 주스를 소량 무가당으로, 저녁에는 강황을 한 꼬집 넣은 따뜻한 차나 음식을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다른 주의할 음식들도 있나요? 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튀긴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이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음식 말고 생활에서 바꿀 점도 있겠죠? 당연하죠.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루틴 4가지라고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빠른 걸음으로 30분 걷기예요. 단,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요. 걷기가 정말 도움이 되나요? 무릎이 아픈데 더 움직이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적절한 운동은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오히려 무릎을 보호해줍니다. 다만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야 해요.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요. 나머지 3가지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체중 5kg 감량 목표예요. 가능한 경우에만요. 세 번째는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요. 네 번째는 숙면이에요. 하루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수면이 무릎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거든요. 연골 재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 말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이 특히 좋아요.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다만 무릎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피하세요. 어떤 운동들을 피해야 하나요? 점프하는 운동,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무릎을 깊이 구부리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들이요. 등산도 내려올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거든요. 마사지나 찜질은 어떤가요? 적당한 마사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찜질의 경우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만성적인 경직이 있을 때는 온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영양제는 어떤가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구성 성분이긴 해요. 일부 연구에서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과 운동,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주사 치료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최근에는 PRP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치료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4-6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염증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8-12주 정도면 통증 감소를 체감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60대 환자분도 1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거든요. 완전히 좋아질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손상된 연골이 완전히 새 것처럼 재생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수준까지 회복하세요. 가족들도 미리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쉬워요. 젊었을 때부터 적정 체중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20대든 60대든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아요. 다만 빠를수록 좋죠.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어려우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블루베리 먹기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타기든 10분 더 걷기든 뭐든 좋으니까. 언제 다시 병원에 와야 할까요? 3개월 후에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그동안 통증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환자분께서 꾸준히만 하신다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의료 면책 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